우리 역사 속 폭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연산군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한테 그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무려 조선 왕조실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의 모습입니다.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났으며 살을 태우고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 있었다. 와, 정말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죠. 이 기록만 딱 놓고 보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냥 그런 폭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사상 최악의 괴물이라고 알려진 이 이미지가 사실은 조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군의 모든 것이 어쩌면 아주 잘 짜인 각본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요. 연산군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은 바로 쿠데타였죠.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리고 왜 왜곡될 수 있었는지 그 무대 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요, 이걸 그냥 정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반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행동에다가 아주 도덕적인 이름을 붙인 거죠. 왜 굳이 이런 이름을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왕을 쫓아낸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면 새로운 권력자들한테는 악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아예 구제불능의 괴물 말이죠. 이게 바로 동기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게 정당한 일이라고 말하려면 연산군을 반드시 모두가 증오할 만한 악마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연산군한테 씌운 죄목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한번 그들의 공식적인 기소장을 들여다볼까요?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주요 죄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싫어했다. 술과 여색에 빠져 살았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라 재정을 파탄냈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잔인하고 경제까지 망쳤다. 전형적인 실패한 폭군의 모습, 바로 그 자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평가는요, 그를 몰아낸 세력에 의해서, 그것도 그가 쫓겨난 한참 후에 쓰였다는 점이에요.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식 기록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연산군의 모습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모순 아닙니까? 공식 기록에서는 공부를 싫어하고 임무도 게을리했다고 하죠. 근데 초기에 그에 대한 평판은 어땠냐? 해동증자라고 불렸대요. 동방의 증자라는 뜻인데, 이 증자가 누구냐면 중국에서 효와 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그 정도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정반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어요. 바로 왕비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적장자였거든요. 조선 역사에서 이 정도로 확고한 정통성을 가진 왕은 정말 드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를 몰아낸 쿠데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행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의 재위 초반 업적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국방을 강화했고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창고를 만들었고 외적을 물리쳐서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심지어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제도까지 부활시켰어요. 중요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펴냈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알던 그 폭군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그의 폭정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가지고 증거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연산군 다음 왕인 중종시대에 쓰인 기록인데요. 연산군이 개인 사냥터를 넓히려고 궁궐 주변의 민가를 다 철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보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백성들 집을 빼앗은 아주 이기적인 폭군의 모습이죠. 하지만 연산군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그 철거는 원래 있던 법에 따라서 진행된 거였고요. 또 백성들이 겨울에 고생할까봐 일부러 봄까지 미루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새로운 집터를 제공했고, 심지어 집 한 채당 최대 무명 50필,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금까지 줬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왜곡된 거죠. 평범한 도시계획 사업이 잔인한 폭정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승자의 기록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물론 그의 정치 보복,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사화가 끔찍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하들을 그렇게 대규모로 숙청했던 왕이 연산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연산군만이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역사는 누가 쓰는가? 권력과 역사 기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건 연산군이 직접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역사책뿐이다. 임금의 행동은 역사에 얽매일 수 없다. 마치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비극적인 독백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게 그의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다른 왕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 초라하게 남은 그의 무덤. 역사 속에서 실패한 왕이라는 낙인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산군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역사가 정말로 승자의 기록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다른 수많은 역사적 진실들은 과연 얼마나 진짜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 겁니다.